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가 우려했던 요소들이 조금 보이는 간밤에 미국 시장 아니었나? 마감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오늘 미증시를 뭐 두 가지로 요약한다라면 뭐 FOMC 회의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예상치 그리고 기대치 이제 부합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또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일단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연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열어둔 상태라서 시장에서는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금융주, 뭐 월마트나 달러트리 같은 소매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이 하락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 중국 당국이 그 중국 알리바바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예. 엔비디아 칩을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중국발 매출이 또 감소되는 거 아니냐,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바람에 나스닥은 하락하고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고위급 회담, 미중 고위급 회담 얘기하면서 내일 통화를 할 것이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틱톡 관련 얘기를 어제 좀 했는데 이게 뭐 중국의 밀당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다만 그 중국 당국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배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된 AI 칩이 성능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뭐 이렇게 써볼만 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칩하고 비교해 보면 그 성능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긴 예. 하겠지만 당장 AI를 구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끌려다니지 말고, 사실 미국이 중국 압박하는 거는 반도체가 그 중에 그렇죠. 카드 하나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 안 써도 돼 이런 메시지를 좀 내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개발해 낸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분석가들 보면 그 중국 내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원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더 많아서 네. 아마 협상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예. FOMC 회의가 열렸었고 예상한 대로 금리는 내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후 발언이 어떤 수위로 나올 것인가. 근데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군요. 올랐다 내렸다 막 그랬나요? 예, 그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예. 파월 의장이 회견할 때마다 시장이 좀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그랬었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번 회견하면 한 번은 올라가고 4번은 회견 때 좀 빠지고 뭐 예.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그 FOMC 회의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서라고 그래서 FOMC 회의 내용을 적어준 어떤 페이퍼를 일단 1차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성명서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 이유는 고용이 안 좋아져서 내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점도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올해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이제 점으로 찍어주는 건데 9명이 두 번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음. 6명이 동결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체로 이 정도 비율이면 뭐 어떻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뭐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다수는 두 번은 더 내릴 것 같다 이렇게 했기 음.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시장 전망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 전망은 높이고 물가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FOMC 성명서 자체는 뭐 시장이 그렇게 싫어할 만한,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일부를 조금 문제 삼았는데 뭐 그냥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인하한 거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꼬투리 잡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예. 위험 관리면 금리 안 내릴지도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음. 연내 금리나 두 번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이 메시지가 시장을 잠시 좀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뭐 그 외 발언은 현재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양호하다. 그 이유는
수입 업체들이 비싸게 사놓고 아직까지는 그걸 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메시지를 했고,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고용에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용은 좀 이민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라서 미국 경제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남겨주길 바랬는데, 뭐 그 정도 수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제롬 파월의 뭐 개인적인 성향도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데 미국이라는 시장,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시장을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있어, 나쁜 소식이 있어 그러면 뭘 먼저 들을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보면은 그 나쁜 소식들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좋지 않다. 월가의 반응이 이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이네요. 이번에도. 뭐 나눠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뭐 예. 그것 때문에 증시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름 알고 있는 증권사들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좀 무난했다. 어. 이렇게 평가하는데 무난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회의 때 혹시 모르는 어떤 패닉 상황,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과 전혀 다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일부 있었거든요. 고용 지표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그냥 못 내려 금리 뭐 만약에 이런 얘기들. 그쵸. 그러니까 예. 혹시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못 내릴 것 같아.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음.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무난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뭐 패닉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았다라는 예. 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주식시장에는 일종의 정설같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실제로 기대했던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매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웰스파고는 시장 전망과 일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추가 인하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걱정했던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증시는 11일 연속 상승을 마감을 하고 조금 쉬어가는 날이었네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뭐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 이후에 13일 연속이 최장이기 때문에 말 바꾸면 13일 이상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로 시장에서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음. 자릿수 이상 연속으로 올라가면 그 정도에서 이제 쉬면 되는데 이제 예. 일단 뭐가 빌미가 됐느냐가 중요하죠. 네. 일단 뭐 아무래도 FMC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게 좀 예. 있었을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제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발언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죠. 그래서 예. 뭐 어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라든가 주요 제약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네. 이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다만 어제 하루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멀쩡한데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특정한 뉴스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즈음에서는 좀 한번 음.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매도 물량을 좀 키우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저환율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1,300원, 1,400원 갔다 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적이고 환율도 일단 내려서는 분위기, 금리도 내려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삼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에서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일단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금리로 돈을 갖다가 끌어쓰게 되고 또 기존에 나가던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금리 내린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횟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추세가 대체로 전환됐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인하 사이클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예. 지금 왜 타이밍이 중요했냐면 그러니까 유럽은 금리 인하가 끝난 걸로 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고 있고, 음. 그러면 달러를 공급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금리 정책이 막힌 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예, 그런 어떤 여력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단기 뭐 재료 노출이다 이런 시각이 있긴 하겠지만 네.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 1980년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총 10번이었는데 8번이 1년 후에 돌아봤더니 증시가 평균 한 11% 정도 올라갔다. 이런 통계도 있고, 하락했던 두 번이 이제 두 번 하락한 게 있는데 그게 다 경기 침체 때, 그러니까 IT 버블, 리먼 사태 이 두 번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이번 어떤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거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가 이미 나왔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나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정리해보자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물량을 조금만 좀 소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실적 발표가 받쳐줘야지만 그간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매수하던 외국인들도 주식을 좀 팔았는데 일시적인 거겠죠? 예, 어제 이제 매매할 때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예.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 계속 샀던 종목을 갑자기 어제 많이 팔았다 이래버리면 뭔가 변심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한 2,1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네네. 어제 하이닉스 한 종목만, SK 하이닉스 한 종목만 한 2천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도 규모하고 SK 하이닉스 한 종목 매도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를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또 어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어제 이제 트럼프의 발언, 그러니까 뭐 관세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제 일부 운용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네네.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은 뭐 완전한 추세 전환될 때는 이제 주도주를 팔기 시작하면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쨌든 뭐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